안녕. 자, 우리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제 3단원 규칙과 대응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 정도 선생님이 전달을 하고 미리 예습해 볼 수 있는 시간 집에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3단원의 규칙과 대응에 대한 내용은 너희가 이 대응이라는 용어가 뭔지 먼저 잘 살펴보고 거기 대응하는 값들에 따라 어떤 값들은 변하고 어떤 값들은 변하지 않을 건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이 3단원 내용의 전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대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너희 혹시 그 삼자대면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 자, 삼자대면 세 사람이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뭐 이야기를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삼자대면 할 때 대자 있지, 그지? 자, 이게 마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대응의 대자가 마주할 대자에 응할 응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막 변해가 뭐 1, 2, 3, 4, 5 이렇게 변할 때 다른 어떤 값도 이 값이 변해갈 때 일정한 비율로서 같이 변해간다면 그때 짝지어서 말할 수 있는 두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두 숫자의 관계를 마주 응하고 있는 관계인 대응 관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이 뭐다 정도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거고 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대응 관계에 대한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던가 하는 규칙을 찾아보는 관계로서 계속적으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대응 관계가 뭔지 그리고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대응 관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습을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마음 가볍게 가지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대응관계에 대한 내용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희 치킨 좋아하지, 그지? 자, 치킨에 다리가 한 마리 시키면 다리가 2개 오는 거 알고 있죠? 맞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닭 다리를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치킨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치킨 한 마리 시켰을 때 오게 되는 닭다리의 개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수에 대한 닭다리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닭다리.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라고 하면 닭다리는 몇 개가 와? 그렇지, 2개가 오겠지. 자, 그리고 치킨 2마리를 시키게 되면 닭다리가 몇 개가 올까요? 그렇죠. 한 마리당 다리가 2개가 있으니까 치킨이 2마리면 다리도 2배가 돼서 올 거라 4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때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규칙과 대응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이 규칙과 대응을 파악을 하려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태를 연산 처리를 해서 4라고 적어도 너무 좋지만 연산을 안 하시는 게 이 규칙을 내가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원래는 닭다리가 2마리, 한 마리당 닭다리가 2개인데 닭다리가 2개가 닭이 2마리가 되면 닭다리는 이거의 2배 값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이해돼? 2배 값으로서 표현이 돼. 선생님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2배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치킨을 3마리를 시킨다 라고 하면 한 마리당 2개였기 때문에 3마리가 되면 다리가 6개가 될 걸 알고 연산해서 6이라고 적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나중에 이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안 흐트리는 게 너희한테 매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흐트리지 말고 한번 적어볼게. 원래는 다리가 한 치킨에 2개 다리가 있지만 치킨이 3개가 됐으니까, 그지? 다리 수도 몇 배가 되겠다? 3배가 되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이렇게 계속 시킬 수 있을 거고 그에 해당하는 닭다리 수도 우리가 연산 처리해서 이렇게 밑에 대응하는 형태의 값들을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에 대한 다리 수 요거 2개 관계,
요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대응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현재 이 대응 관계에 대한 식을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식을 표현할 때는 촌스럽게 우리가 치킨 수가 닭다리 수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면 식으로 쓸 때 한글로 적어야 되니까 조금 촌스러워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치킨 수나 닭다리 수를 대체해서 적을 수 있는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그 기호는 뭐 동그라미, 뭐 세모, 뭐 네모, 별표, 뭐 이런 것들로 이 치킨 수나 닭다리 수를 대체해서 너희가 기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치킨 수를 선생님은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치킨 수는 기호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거고, 닭다리는 선생님이 세모라고 친다고 치자. 닭다리는 세모. 이렇게 했다라고 쳤을 때,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의 치킨 수가 계속 증가 되겠지만, 이게 뭐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쭉쭉쭉쭉쭉 가는 과정에 몇 마리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닭다리 수가 아까 닭다리 수가 100개가 되려면 치킨은 몇 마리 시켜야 되지? 이렇게 이제 닭다리 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닭다리가 100개가 됐으면, 닭다리가 120개가 됐으면 치킨은 몇 마리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몇 마리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치킨 수를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기로 했잖아, 그죠? 네,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어떤 치킨 수를 시켰을 때, 표를 마저 그릴게, 요렇게. 자,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치킨을 내가 시켰을 때, 그때 닭다리는 몇 개가 되지? 이거를 내가 대응관계식으로 쓸 수 있으면 바로 연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4, 6처럼 연산해서 쓸 수 있긴 하지만 연산 처리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표현을 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몇 번째 마리의 치킨 수를 시켰을 때 닭다리 수는 어떻게 되지? 라고 식으로 표현하는 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요렇게 해당하는 치킨 수에 해당하는 걸 그지? 시켰을 때 닭다리 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지금 2배씩 차이 나는 거 보이겠어요? 보여? 봐봐. 얘는 치킨 한 개, 2배씩이 아니다, 그죠? 치킨 한 개에 다리가 2개 들어가니까 여기가 곱하기 1이 되어 있었던 거고, 치킨 2마리만큼이 여기에 다리 수는 2개인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치킨 3마리에 해당한 다리 수 2개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마리수만큼이 계속 곱해져 가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치킨을 이게 동그라미 개수만큼 시켰다라고 하면 여기도 다리 2개에 대해서 치킨 수만큼이 곱해질 거니까 요렇게 표현되는 거 알겠음? 되겠지? 그러면 요때에 대응하는 닭다리 수를 선생님이 세모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세모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지? 자, 그럼 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로서 요런 아이들을 대체해서 기호로 쓰고, 이 치킨 닭다리 수 세모에 해당하는 요 값은 치킨을 동그라미 마리만큼 시켰을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 2배의 동그라미로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지? 이걸 내가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치킨 수는 닭다리 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또는 닭다리 수는 치킨 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2배만큼이 된다? 또는 2배만큼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써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규칙과 대응에 해당하는 개념 중에 대응이 뭔데, 그래서 이 대응에 해당하는 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대응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응용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다. 요게 전체 이 단원에 대한 개념이고,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지금 전체를 다 설명을 한 거거든. 자, 이해가 조금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른 예를 들어서도 한 번 더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규칙과 대응에 해당하는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각 연도별로 은수라는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표로 먼저 좀 그려놨어, 그지? 자, 그때 이 빈칸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채워보시고, 각자 연도와 은수라는 학생의 나이와의 그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식으로도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 자, 일단은 연도를 봤더니 2018년부터 그 다음에 2019년, 그 다음 뭔지 모르겠고 21년, 22년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이 연도가 1년 단위로 넘어가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2020년 적히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수의 나이도 자, 해가 넘어갈 때마다 한 살 한 살 먹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모르더라도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어쨌건 11살인 2018년에 11살이었던 은수는 그 다음 해에는 12살이 될 거고, 13, 14살, 그 다음 15살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는 정도는 너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규칙 대응 문제에서는 지금과 같이 대응 관계에 있는 어떤 두 가지 조건을 주고 그것들에 해당하는 빈칸 채우기 형태로 너희들한테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때 이들 간의 대응 관계를 표현을 할 때는 선생님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기호 말이야, 기호. 자, 뭐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별표 같은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얘들 간의 대응 관계를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너희 맘대로 기호는 정하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은수 나이랑 연도와의 관계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연도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라 하고 은수 나이는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나갈 때 얘도 더하기 1, 더하기 1 다 해나가는 거 뻔히 보이지. 자, 근데 나는 연도랑 은수 나이를 보고 싶은 거지 연도끼리, 은수 나이끼리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2018년에 11살이에요. 그리고 각자 일씩 커져가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얘들 간에 가지고 있던 차이만큼은 어차피 일씩 커져도 그 차이는 똑같을 거고, 또다시 일씩 커져도 그 차이는 똑같을 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2018년에서 11만큼을 빼게 되면 2007만큼의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느껴질까요? 18에서 11 빼면, 그지? 7이 될 거니까 2018에서 11을 빼면 2007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 느껴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야에서 야를 빼, 그지? 야에서 야를 빼면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면 2007만큼 차이가 날 건데, 2019에서 11을 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빼도 마찬가지고, 2021에서 14를 빼도 마찬가지로 2007만큼 차이가 날게 보이니까,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연도와 은수 나이와의 차이가 2007만큼 차이 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빼기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한 값이 변할 때 나머지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적어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보다는 동그라미 연도는 은수 나이에다가 2007만큼 더해서 계산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은 계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 얘네 두 개 빼서 이거 나온다 물론 알지만, 이 값이 얼마였을 때 이 세모에 해당하는 값, 또는 세모가 얼마였을 때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다 라고 바로 딱딱 대응관계가 표현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생각하는 과정에서 쓰는 거고, 대응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로 관계식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세모로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지? 연도에서, 그러니까 이 은수의 나이는 각각 해당 연도 2018 여기에서 2007만큼을 빼서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 형태로도 밑에 있는 두 가지 식 형태로도 쓸 수는 있는데,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세모 빼서 2007만큼의 차이 나는 게 일정 비율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 동그라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세모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이 각자 기호들이 연도와 은수의 나이에 해당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요거를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기호로서도 이렇게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한글 표현은 선생님이 칠판에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로 표현을 한다면 요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도는 은수 나이에 2007만큼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은수의 나이는 연도에서 동그라미가 연도잖아, 그지? 2007만큼을 뺀 값이다. 또는 2007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서 표현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도 한번 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것들은 다 뭐냐면 바둑돌이야. 바둑돌. 그리고 바둑돌하고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제일 처음에는 바둑돌을 3개를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 두 번째는 한 줄 더 생긴 거 보이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3줄이 생겨 있는 상태, 네 번째는 4줄이 생겨 있는 상태니까 선생님이 이 예제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바둑돌의 개수와 배열 순서. 자, 이 바둑돌의 개수랑 배열 순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대응 관계에 대한 규칙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 대응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응은 뭐냐면 어떤 한 값이 변할 때 다른 한 값이 같은 일정한 비율로서 변해갈 때 짝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숫자의 관계를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대응 관계를 내가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때 그 대응 관계를 한글로서 말할 수도 있고 관계식을 내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으면 좋은 그런 단원에 대한 연습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얘도 선생님이 배열 순서로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지? 배열 순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각자 바둑돌의 개수, 바둑돌 수라고 할게. 자, 요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이제 일단 그 대응 관계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 때 배열 순서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고 몇 번째 순서가 될지 모르니까 몇 번째 나중에 순서에 대한 그때 바둑돌 수를 어떤 규칙을 가지는지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배열 순서가 첫째 배열 순서에 해당하는 바둑돌 수는 우리가 3개가 되는 거 알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3개짜리가 2줄이 된 거니까 계산해서 6이라고 적어도 되기는 돼. 6이라고 적어도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내가 대응식을 쓸 때는 이렇게 연산한 값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가 바뀌고 있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해서 내가 표를 작성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연산해서 적기는 하지만 규칙을 내가 나타내고 싶을 때는 변하는 숫자와 변하지 않는 숫자를 구분해서 적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그래서 얘는 3개에다가 곱하기 얼마? 배열 순서가 두 번째일 때 이만큼 곱해지는 게 보이니까 요렇게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야 돼요. 표를 작성할 때 6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열 순서가 세 번째일 때는 3줄에 해당하는 3자리가 있는 거니까 9구나. 그리고 4개째는 얼마? 12구나. 뭐 이런 것들 내가 파악을 할 수는 있는데 규칙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3개짜리가 3개 있고 3개짜리가 4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 작성할 때는 6, 9, 11을 적는 게 맞고 나중에 대응식을 적을 때는 이렇게 연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변하는 수와 변하지 않는 수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형태를 흐트리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을 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때 내가 이 배열 순서를 선생님이 네모라고 치고 그 다음에 바둑돌 수는 별표라고 쳤을 때 네모 번째에 해당하는 배열 순서일 때에 바둑돌은 몇 개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배열 순서에 대한 바둑돌 수는 원래 3개는 첫 번째에 3개를 나열한 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얘는 3 곱하기 배열 순서에 해당하는 1만큼이 곱해져서 3이 나왔구나. 배열 순서 두 번째는 3에다가 2만큼이 곱해져서 나왔구나. 세 번째일 때는 3에다가 배열 순서 3만큼이 곱해져서 나왔구나. 네 번째에는 3에다가
그지? 3에다가 배열 순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곱해져서 나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모 번째일 때를 생각해 보잔 말이야. 네모 번째일 때는 3개짜리에 해당하는 아이가 네모 번째 배열 순서에 해당하는 것만큼 바둑돌 개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네모만큼의 바둑돌 수가 있을 거고, 이때의 바둑돌 수는 내가 몇 개인지 모르니 별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응 관계는 이 바둑돌 수는 네모 번째의 배열 순서일 때 바둑돌 수는 3 곱하기 네모일 거니까 이게 그 당시에 바둑돌 수, 모르는 바둑돌 수인 별표라고 생각을 해서 3 곱하기 네모, 요렇게 대응 관계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거고, 내가 한국어로 만약에 이렇게 문장으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면 바둑돌 수는 배열 순서와 3배만큼 차이가 난다. 3배만큼 해주면 배열 순서의 3배만큼이 바둑돌 수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걸 내가 다른 형태로 네모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지? 자, 바둑돌 수에서 배열 순서는 바둑돌 수를 3만큼 나누면 되겠음. 그지? 네모한테 3을 곱해서 별이 나온 거면 별한테 3을 나눠서 네모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대응관계식을 적어볼 수 있고, 이것도 한글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겠지, 그지? 배열 순서는 어떻게? 바둑돌 수를 3 나눈 값과 같은 거, 바둑돌 수는 별표가 바둑돌 수니까 배열 순서의 3배한 값이 바둑돌 수인 거, 요거를 한글로 풀어 적는 거는 너희들의 몫인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표 채우기 연습 잘 하시고, 그리고 엔간하면 표를 만약에 이게 빈칸이어서 써야 되는 경우면은 연산을 하는 거야. 3 곱하기 3에서 9라고. 근데 내가 대응관계의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흐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4 이런 것들까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규칙을 파악할 때는 형태를 흐트리지 않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문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선생님이 연도와 시간, 나이와의 관계, 그리고 뭐 바둑돌 배열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뭐 자전거, 뭐 세발 자전거의 한 대당 바퀴수라던가 아니면 자동차에 해당하는 바퀴수, 또는 내가 뭐 선물을 주는데 사탕 뭐 3개당 한 봉지에 넣겠다. 그러면 한 봉지당 사탕수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규칙과 대응에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그 예를 다 표로 만들고 대응관계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 연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게 될 문제이고, 요 규칙과 대응관계 이렇게 식을 적는 요 내용들은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쭉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습 잘 차곡차곡 잘 해나가시고, 표 채우는 거 되게 중요한 거, 표 채울 때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형태를 흐트리지 않는 게 규칙을 발견하는데 매우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표 채우는 상황이 아니라면 형태 흐트리지 마시라.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관계에 대한 정의 잘 익히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